네, 총선을 향한 여의도의 행보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띄웠고 또 총선 기획단까지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민주당 역시 총선 기획단을 띄우면서 여의도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병문 총장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이뇨한 비대위 이 혁신위가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 혁신위가 왜 등장했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에 놀라서 소위 바꿔보자고 한 건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1년 반 동안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운영된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경종인데 당을 리모델링 해보겠다는 것이 지금 혁신위고 따라서 이 혁신위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목구호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영남 지역의 다선 의원들 소위 말하는 스타 의원들은 수도권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나 농담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진심이었겠죠. 그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파악하고 네. 좀 실천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는데 하여간 국민의힘이 당에서 영남의 다선 의원들을 차출해서 서울로 뭐 공천을 하고 뭐 한다면은 그거야 뭐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렇죠. 해라 말아라 할 일은 없지만 문제는 영남의 다선 의원들을 서울로 강제 이주시켜서 출마를 시키고 대신에 영남의 그 빈자리를 대통령실이나 검찰 출신을 대통령이 꽂겠다. 이런 것을 소위 하려고 한다면 아마 당사자들이 당하고만 있을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아주 힘들어진다. 네. 그렇게 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울러 또 그런 빈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소위 자신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이 공천한다면 이것은 정당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국민을 선거직 정치인들이 무서워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늘 정치인만 비난할 거냐. 늘 현역 잘못한다고 비판만 하는데 국민도 변해야 된다. 국민도 소위 말해서 무슨 청와대 근무원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공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도 지지한달지 또는 무슨 이 당대표와의 친밀도 그리고 결국은 조직과 돈 이거 가지고 소위 공천이 결정된다면 좋은 인재들을 정치권에 진입시킬 수가 소위 없게 되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들도 이제 정말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룩한 성취한 국민들답게 이 정치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빈술의 일망정 혁신위를 띄워서 뭔가 좀 바꿔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것인지 진짜 바꾸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은 지금도 친명 비명으로 싸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주류 당의 지도부가 좀 더 아량을 가지고 비판적인 비주류를 껴안고 가는 이것은 필요한 것이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현재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공천 룰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류에서도 하는 얘기가 공천 룰대로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상대방들이 불안해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나 개인적으로 사실 비주류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무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 단식하고 있는 당대표한테 가가지고 당대표 자리 내놓고 우리 공천 보장해 주면 이거 하겠다.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겠다. 이건 비겁한 짓거리 아니에요. 비루한 짓이에요.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당원의 지지를 못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된다. 그 주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비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정해야 되니까 주류는 여유를 갖고 관용을 갖고 해야 되고 비주류도 원칙과 룰에 어긋나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근데 하여튼 정치인들은 떼쓰면 또 되잖아요. 떼써서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때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검찰과 법원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얘기인데 네. 그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이건 사견이지만 만약에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크게 패배한다고 나는 봅니다. 네. 결국은 야당 대표를 1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수사해가지고 구속 못하다가 총선 전에 구속한다? 이건 결국은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압받는 야당 대표 모습이죠. 그렇죠. 탄압받는 야당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심리가 국민들에게 더 강해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이건 좋지 않은 전략이다. 네, 네. 국민의힘도 뭐 머리 많이 쓰고 있겠죠. 용산에서도 그럴 거예요. 마지막으로 광주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추석 언저리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했던 건데 그때 보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갈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수치로 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다고 보시는 거고 또 물갈이 폭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물갈이 폭은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유권자 맘입니까? 아니 공천 과정에 공천, 들어가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은 우선은 민주당 공천 받으면 대부분 당선이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공천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소위 그 시도민이 생각할 때는 호남 출신 전라북도까지 하면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존재감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고 소위 시도민들은 민생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어떤 국가의 소위 어젠다 빌딩에 결국은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런 게 결국은 이제 불만이거든요. 네. 광주 시민들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광주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자부심이 별로 이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광주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늘 물갈이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사실 물갈이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지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광주는 시민들이 인정하기만 하면 당선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떤 이 김대중 대통령부터 좀 참신하고 민주주의 그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전략 공천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광주 시민들이 전략 공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것을 왜 광주 시민한테만 강요하느냐. 네.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소위 인위적인 공천 물갈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룰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천 현재 룰에 따라서 가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훨씬 유력이 되겠다. 유리하겠죠. 그래서 소위 신인들의 소위 이 진입이 쉽지 않다. 이런 그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당의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 다선 의원들을 수도권으로 차출시키자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아무나 공천해도 여기는 당선시켜줄 것이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민심이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앞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럴 바에는 오히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영남과 호남에서 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이 새로운 인물을 제시하고 지지를 부탁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이 지지 기반이 굳건하다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해서 당의 발전과 나라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정당 혁신이나 공천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를 네. 영남과 호남에서 해보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네. 왜냐하면 영남과 호남의 소위 민주당 지지자와 영남의 소위 국민의힘 지지자와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는 당원이냐 아니냐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당원에게 국한시켜서 이렇게 하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오픈 프라이머리를 소위 이 호남과 이 영남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번 해보는 이런 것은 소위 국민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꽤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너무 고민하지 말고 총장님 말씀 잘 듣고 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